다양한 관점으로 텍스트의 이면을 탐구하는 지적 담론의 장, 더 디베이트에 오신 것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텍스트는 최근 막을 내린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현역가왕3의 결승전 최종 순위 그리고 채점 방식을 둘러싼 논란입니다. 특정 연령대의 참가자들, 특히 10대 가수들의 연이은 위기와 탈락을 두고 시청자들 사이에서 아주 거센 갑론을 박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현역가왕3의 채점 시스템과 그 전례 없는 결승 1차전 탈락 룰은 특정 연령대 가수를 배제하기 위한 구조적 편파성인가, 아니면 대국민 인기 투표의 쏠림을 방지하고 전문가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합당한 장치인가? 제 입장을 먼저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자면, 결승전의 점수 배점 구조와 갑작스러운 1차전 탈락 룰은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10대 가수들을 의도적으로 시스템에서 배제하기 위해 설계된 불합리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입장을 요약하자면 해당 시스템은 거대한 팬덤에 의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인기 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는 겁니다. 전문가인 마스터들의 다각적 평가와 누적 점수를 통해서 가수의 진정한 현역으로서의 역량을 검증하려는 오디션 본연의 합리적 평가 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뜻이죠.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먼저 자료에 명시된 그 점수 배점의 불균형 문제부터 짚어보고 싶네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국민이 참여하는 점수의 비중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생방송 문자 투표, 대국민 응원 투표, 신곡 음원 점수 등을 합치면 무려 1,600점 가까이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이 대국민 투표 점수에는 이른바 차등 점수제라는 것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순위별로 점수 차이를 고정해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확합니다. 문자 투표에서 1등을 하든 최하위를 하든 그 득표수 차이가 아무리 압도적이어도 실제 부여받는 점수 격차는 인위적으로 좁혀져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마스터 점수는 1200점 만점 시스템이죠.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1등과 꼴등의 점수 격차를 무한대로 벌일 수 있는 사실상 절대적인 권력을 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 이수연, 김태연, 비니에서 등 10대 가수들이 시청자들의 엄청난 지지에도 불구하고 탈락의 위기를 겪거나 실제로 탈락하게 된 핵심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듯한 외형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소수 마스터의 의도대로 결과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마스터 점수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팩트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역가왕3의 결승전 총점은 1, 2라운드를 합쳐서 무려 4,000점 만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특히 최근의 트로트 장르에서 이 마스터 점수의 비중은 일종의 방어 기제 역할을 합니다. 대국민 투표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팬덤 쏠림 현상을 생각해 보시죠. 만약 10대 참가자들의 거대한 팬덤이 문자 투표를 독식해서 그 격차로 우승자가 결정되어 버린다면 그것을 진정한 의미의 실력 검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팬덤의 쏘림을 견제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합니다. 네, 게다가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이전 시즌인 미스트롯4가 준결승과 결승의 점수를 별개로 계산한 것과는 다릅니다. 현역가왕3는 결승 1차전과 2차전 점수를 합산해서 평가하는 누적평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단 한 번의 무대 혹은 단발성의 팬덤 화력으로 승부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결승이라는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꾸준히 기량을 유지하는지를 보려는 장치일 뿐입니다. 이것을 두고 특정 연령대 가수를 향한 의도적 배제 시스템이라고 해석하는 건 자료를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독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는 알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데이터를 보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마스터들의 평가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합리적인 실력 검증이자 방어 기제로 작동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로 짚어보죠.
자료에 등장하는 이수연 양과 홍지윤 씨의 사례는 이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작곡가들은 이수연 양에게 45점 만점에 39점을 줬습니다. 사실상 기술적 완성도를 높게 사서 A등급에 가까운 고득점을 부여한 거죠. 그런데 연예인 마스터들의 점수를 볼까요? 825점 만점에 고작 532점을 줬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64점이라는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충격적인 점수입니다. 그 점수 차이가 시청자들 입장에서 의아하게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 99점에 달했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판정단 선호도를 보면 이수연 양이 62%로 홍지윤 씨의 52%보다 오히려 높았단 말이죠. 대중의 선호도도 높았고 음악 전문가인 작곡가의 평가도 높았는데 유독 연예인 마스터들만이 극단적인 저득점을 부여했습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건 심사단 배점이 작곡가 배점보다 무려 18배나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적 완성을 평가하는 작곡가보다 연예인 마스터의 권한이 18배나 비대하다는 것. 이 간극을 도대체 어떻게 합리적인 실력 검증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작곡가와 연예인 마스터가 오디션 현장에서 담당하는 역할과 평가 기준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18배라는 숫자의 차이만 놓고 보면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은 저도 공감합니다만 기준이 다르다는 건 알지만 18배의 권한 차이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그 권한의 크기는 결국 현역으로서 무대를 어떻게 채우느냐에 대한 가중치라고 봅니다. 작곡가들이 음정, 박자, 발성 같은 기술적인 완성도의 현미경을 들이댄다면 연예인 마스터들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무대를 봅니다. 무대 장악력, 관객과 어떻게 호흡하고 교감하는지, 감정선의 깊이가 어떤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수가 당장 내일 진짜 무대에 섰을 때 관객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노련함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자료에 등장하는 다른 참가자들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구수경 씨의 무대를 생각해 보시죠. 락창법을 가미한 락트롯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면서 현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솔지 씨는 또 어땠나요? 잔잔하던 인생에 돌을 던져준 도파민 같은 존재라는 극찬을 이끌어냈고, 강혜연 씨 역시 조용필의 꿈을 자신만의 색깔로 열창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았습니다. 연예인 마스터들의 평가는 단순히 10대 가수를 깎아내리기 위한 편파 판정이 아닙니다. 결승전이라는 그 극한의 무대에서 참가자들이 뿜어내는 현장의 퍼포먼스와 예술적 에너지, 그 무형의 가치를 점수로 환산한 정당한 결과인 거죠. 이수연 양의 무대에서 작곡가들이 기술적인 훌륭함을 봤다면 연예인 마스터들은 무대 운영의 미숙함이라 감정 전달의 한계를 짚어냈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연예인 마스터들이 종합적인 퍼포먼스와 무형의 가치를 평가한다는 명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디션에서 당연히 필요한 요소죠. 하지만 그 종합적 평가라는 잣대가 유독 10대 가수들에게만 가혹하게 작용하고 급기야는 방송 룰까지 변경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문가 점수의 편파성 문제는 결국 결승 1차전의 갑작스러운 룰 변경과도 궤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 1차전 탈락 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트로트 오디션 역사상 결승 1차전에서 9명 중 1명을 곧바로 탈락시키는 전례 없는 룰이 왜 하필 이번 시즌에 그것도 갑자기 적용되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유하자면 마라톤 코스를 열심히 뛰고 있는데 갑자기 중간 지점에서 주최 측이 지금 꼴찌는 여기서 바로 탈락입니다 라고 룰을 바꾼 격이죠. 여기서 우리는 빈 예서양의 성적 추이를 주목해야 합니다. 빈예서양은 확실히 화제의 중심에 있었죠. 그저 화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료에 영시된 성적을 보면 그녀는 7주차부터 이미 대국민 투표 3위로 치고 올라왔고 8주차와 9주차에는 무려 2위를 기록한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텍스트에서도 분명히 지적하고 있죠. 만약 이대로 생방송 문자 투표까지 이어졌다면 빈 예서양이 탑3 안에 드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인기 투표로 전적으로 흘러갔다면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바로 그겁니다.
방송국 입장에서는 그게 두려웠을 수 있습니다. 10대 우승자가 탄생하게 되면 향후 프로그램 파생 운영이나 전국 투어 콘서트, 늦은 시간대의 방송 활동 등에서 제약이 무척 많아집니다.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결승 1차전 탈락이라는 억지스러운 장치를 급조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요? 심지어 탈락 직후 빈예서양의 신곡 비하인드 영상만 다른 생존 가수들보다 먼저 업로드되었다는 사실은 이 탈락 시나리오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되어 있었다는 강한 방증으로 읽힙니다. 그 전에 오디션이라는 포맷 자체의 본질을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디션은 결국 매 순간 자신의 가치를 무대 위에서 증명해내야 하는 냉혹한 서바이벌입니다. 텍스트를 자세히 보시면 빈에서양이 단지 결승 1차전에서만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닙니다. 이전 라운드부터 계속해서 붙을 듯 떨어질 듯 위기가 많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짚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었다고 해서 결승전에 올라온 참가자를 중간에 갑자기 잘라내는 룰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앞서 제가 현역가왕3의 결승전은 4,000점 만점의 누적 점수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1차전 성적이 극도로 저조했다면 그 서바이벌의 룰에 따라 탈락하는 것이 오히려 오디션의 본질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시죠. 1차전에서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고도 단지 기존의 팬덤이 탄탄하다는 이유만으로 2차전에 진출해 우승을 넘보는 것. 과연 그것이 공정한 서바이벌일까요? 저는 10대 가수들의 초반 부진이 이 합산 시스템과 냉혹한 서바이벌 환경에 낳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봅니다. 김태현 양의 경우를 보십시오. 신곡 무대가 방송에서 통편집될 정도로 퍼포먼스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무대의 퀄리티가 시청자들에게 내보내기 어려울 정도였다면 마스터들의 낮은 평가와 이로 인한 위기는 특정 연령대를 향한 표적 배제가 아닙니다. 결승전이라는 그 엄청난 무게감을 견디지 못한 참가자 개인의 역량 한계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결승 무대의 무게감, 그리고 역량의 한계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역량이라는 기준이 모든 참가자에게 참으로 선택적으로 그리고 불공평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0대 가수들에게는 그토록 냉혹했던 무대의 잣대가 다른 성인 가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볼까요? 결승전에 진출한 홍자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홍자 씨는 결승전 내내 컨디션 난조로 고생했죠. 맞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홍자 씨는 결승 2차전에서도 성대 결절과 독감 등 극심한 건강 이상 상태에서 무대를 꾸몄습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비판이 일었죠. 진작 탈락했어야 할 건강하지 못한 상태의 가수가 멀쩡하고 실력 있는 10대 가수들을 밀어내고 최종전에 올라왔다는 시청자 반응이 자료에도 명확히 인용되어 있습니다. 프로의 세계, 특히 스스로를 현역이라고 자처하는 오디션 무대에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컨디션 관리도 실력의 일부라는 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수가 수십 배 높은 배점을 가진 연예인 마스터들의 비호를 받으며 결승 2차전에 올랐습니다. 반면 대중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작곡가들에게 가창력으로 고득점을 받은 10대 가수들은 무대 장악력이나 감정선 같은 주관적인 핑계로 배제당했고요. 이것이 과연 실력 위주의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인 가수의 컨디션 실패는 포용하면서 10대 가수의 사소한 미숙함은 가혹하게 쳐내는 시스템의 모순이 여기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서바이벌 오디션이라면 동정표나 서사가 아니라 무대 위의 객관적 결과물로 증명해야죠. 저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무대 위의 결과물이라는 말씀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석 중인 이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가창력 경연대회가 아니라 현역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역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현역이라면 더더욱 완벽한 무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현역 아티스트란 단순히 스튜디오에서 노래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부르는 기계가 아닙니다. 삶의 희로애락, 자신이 겪어온 수많은 역경과 상처를 무대 위에서 음악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사람을 뜻하죠. 홍자 씨가 SNS에 남긴 메시지를 보십시오.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내온 날들이라고 적었습니다. 금잔디 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파서 활동하지 못했던 3년이 넘는 시간을 잊고 싶어 도전했다며 위기를 넘어온 자신의 처절한 스토리를 고백했습니다. 개인적인 서사가 평가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죠.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디션 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거죠.
마스터들은 참가자들의 기계적인 발성과 음정만을 채점한 것이 아닙니다. 성대 결절과 독감이라는 치명적인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쥐어짜내는 그 처절한 표현력, 그리고 그들이 긴 세월 쌓아온 음악적 서사를 현장에서 느끼고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불공정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세대와 각기 다른 상황에 놓인 현역 가수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무대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시스템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요? 불가피하게 들리신 몰라도 이런 다양성 확보야말로 맹목적인 기교 경쟁에서 벗어나 음악의 진짜 감동을 찾는 길입니다. 역경을 극복하는 서사와 그 처절한 표현력이 현장의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점은 10분 인정합니다. 음악이 주는 힘은 결국 감정의 동요니까요. 하지만 룰은 룰이어야 합니다. 그 서사가 누군가를 합격시키기 위한 정서적 방패막이로 쓰이고, 반대로 특정 연령대의 가수들에게는 작곡가들이 부여한 객관적인 높은 점수마저 무력화시키는 연예인 마스터들의 자위적 잣대로 돌아간다면 대중은 그 오디션 시스템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서바이벌은 서사 이전에 투명한 결과로 증명되어야 하니까요. 공정성에 대한 대중의 신뢰, 오디션 프로그램이 짊어진 가장 무거운 숙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어느덧 우리의 논의를 차분히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네요. 오늘 텍스트를 통해 우리가 확인한 바를 종합해 보면 이 프로그램의 결승전은 구조적으로 뚜렷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차등 배점이 적용되어 영향력이 제한된 1200점의 대국민 문자 투표와 심사위원 한 명 한 명의 주관이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만점 체제의 1200점 마스터 점수. 이 둘 사이의 불균형은 매우 큽니다. 여기에 작곡가와 연예인 마스터 간의 18배에 달하는 권한의 괴리, 그리고 방송사상 전례를 찾기 힘든 결승 1차전 탈락이라는 룰의 갑작스런 도입까지. 이 모든 지표들은 결국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10대 참가자들을 시스템 내부에서 인위적으로 제어하고 배제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디션룰 설계가 가진 명확한 한계와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노출한 셈이죠. 텍스트가 제기하는 의혹들, 그리고 지금 짚어주신 그 표면적인 숫자와 타이밍의 일치가 주는 타당성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보일 여지가 다분하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스템이 가진 방어적 순기능입니다. 4000점 만점의 누적 평가 방식, 그리고 마스터들에게 부여된 높은 점수 배점은 이 프로그램이 맹목적인 팬덤 화력 겨루기, 즉 단순한 인기 투표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안전장치였습니다. 10대 참가자들의 초반 부진과 탈락은 누적 시스템 안에서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서바이벌의 냉혹한 결과일 뿐입니다. 또한 컨디션 난조를 겪는 성인 출연자들의 처절한 무대 현장감과 그 이면의 음악적 서세를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평가한 것은 현역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다양성을 무대 위에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오디션에서 대중의 선호도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안목을 통해 참가자의 음악적 깊이와 무대의 본질을 든든하게 지켜내는 건 역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렇게 치열한 논의를 거치면서 하나의 본질적인 합의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팬덤의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는 대국민 투표의 힘과 무대 이면의 서사와 퀄리티를 짚어내는 전문가 평가의 권위.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최적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 이것이 비단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현재의 모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직면한 영원하고도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라는 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균형의 추가 과연 어디로 기울어지느냐, 혹은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프로그램 자체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것이겠죠. 오늘 우리는 누구의 관점이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이 시스템이 완전히 틀렸다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청자이자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가 매일 즐기고 소비하는 이 미디어 시스템의 평가 기준들은 과연 현실에서 누구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텍스트 이면에 숨겨진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담론을 함께 지켜봐 주신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다룬 원본 자료에 담긴 숫자와 서사, 그 다양한 함의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곱씹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오늘 더 디베이트의 깊이 있는 지적 담론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텍스트와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